진짜 몇 시간째 뜨개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캐스턴을 하고 나서 밥 먹고 와서 계속 뜨개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만큼 떴어요. 너무 예쁘죠? 고무단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고무단이어서 정말 예쁩니다. 이런 자세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유료 도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명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예쁘기도 예쁜데 확실히 손이 많이 들어가면 갈수록 모양은 예뻐지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이게 10겹을 가지고 지금 뜨개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한 번에 감아놓고 하다 보니까 너무 엉켜가지고 실을 너무 많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를 하고 최대 4합까지만 한 다음에 이걸 다 잡고 뜨기로 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합사를 예쁘게 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얇은 실을 여러 겹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조금 두께감이 있는 걸로 합사를 하는 건 괜찮은데 이 얇은 거를 한 4겹 이상으로 가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안 밀리게 감는 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도 꼬임이 없는 실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뭐라고 한다는데 용어를 지금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게 이렇게 꼬임이 없이 그냥 쭉 이렇게 뜨는 거잖아요. 그래도 제가 이 뜨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익숙한 사람이어서 괜찮지 이런 실에 익숙하지 않다. 아직까지는 옷 뜨는 거가 좀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꼬임이 없는 실이다 보니까 저 또한 저도 뜨개를 좀 많이 했다 하면은 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데도 이렇게 조금씩 튀어오르는 애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중간에 이게 뜨면서도 이게 밀림 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살짝 하나씩 이렇게 지금 안 보이네? 있는 데가 있었는데 잘 숨겨졌나 봐요. 아무튼 이 얇은 막 한 줄, 막 이게 좀 약간 위로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조금 보였어요. 그렇지만 이게 뭔지 알겠어요. 이 도안 자체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쉽긴 한데 모양은 쉽기는 한데 뭐랄까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구간들이 좀 있어요. 당연한 거죠. 이게 무늬가 많이 들어가면 갈수록 예쁜 대신에 그만큼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확인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근데 만들어지는 모양을 또 보면은 그럴만하다. 예쁩니다. 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고무단을 2단 정도 더 떴어요. 이게 카라를 조금 더 길게 떴으면 싶더라고요. 저는 약간 뜨면서 어느 구간들은 조금 변형을 넣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길이에서. 아무래도 제가 스와치 작업을 했는데 지금 스와치 작업을 한 걸 보니까 원작이랑 큰 차이가 나진 않더라고요. 이게 지금 10합에 5.5 바늘로 늘려서 뜨고 있는 건데도 이게 꽈배기 자체만으로는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서 일부러 느슨 손으로 뜨고 있는 중이에요. 더 느슨 손으로. 제가 원래도 느슨 손이긴 한데 조금 더 느슨 손으로 뜨고 있거든요. 길이에서 이게 중간중간에 좀 넣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2단을 조금 여기서 넣어줬어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카라 부분이 되는 부분인데 정말 예쁘고 카라까지 다 완성을 하는 건 자신이 있는데 과연 실수가 없이 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입니다. 또 계속 뜨고 올게요. 카라 부분 다 뜨고 이제 경사뜨기 하기 전에 이렇게 구역 나눠줬어요. 진짜 너무 예뻐요. 도안 볼 때 아무래도 처음 떠보는 거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웠어요. 얘가 앞면이고 그 다음에 뒷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카라가 이렇게 젖혀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이 뒷면이 나중에는 이제 되고 이렇게 뒤쳐져서 원래 뒷면이었던 부분이 앞면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앞면이었던 부분이 몸통 부분 뜨는 부분에서는 뒷면이 되니까 이 차트 도안을 보실 때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앞쪽 그 다음에 뒤쪽 이것만 따라서만 하시면 안 됩니다. 서술형으로 작가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정말 세심하게 읽으셔야 된다. 정말 자세하게 보시면은 딱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늬 자체는 진짜 어렵지 않은데 결과적으로 나온 거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저 지금 자야 되는데 못 자겠어요. 큰일 났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때문에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시작할 수 있어서 그래서 오늘 뜨개를 그래도 한 1시간 정도 더 하고 내일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영상을 좀 여러 개를 많이 봐주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집이 진짜 층간소음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빌라 특성상 심한 것도 있지만 이웃을 잘못 만났어요.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이번에 이사 왔을 때는 뭐 제가 가서 얘기를 드린다던가 그런 거 안 하고 좀 참고 있는데 왜냐면 상대는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웃긴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한 번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애들은 조용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부모님이 훈육을 안 하시거든요. 필요한 건 저는 훈육을 해야 된다 파입니다. 저도 훗날 나중에 아이가 생긴다면 특히 또 저희 집에서도 그랬듯이 예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따끔하게 정말 크게 혼낼 예정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라 소리가 나잖아요.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문을 저희 집 옆집이거든요. 딱 열었는데 너무 귀여운 아이가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슈렉에 나오는 그 고양이 눈빛 있죠. 그래서 그때 제가 원래 싫은 소리를 그냥 잘 하는 편이 못 되는데 각오를 하고 가서 내가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갔다가 네 마음을 접었습니다. 이게 아침마다 학교를 가기 싫은가 봐요. 근데 그 빌라가 밖에서 그 계단에서 발을 막 가기 싫어 이러고 이렇게 구르면 다른 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안 그래도 아파트도 그럴 텐데 이게 소음에 취약한 또 그 빌라에서 그러니까 와 진짜 네 아무튼 그래서 덕분에 활기차고 일은 뜨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나는 뜨개를 많이 하겠구나. 요즘은 제가 이번 거는 뜨개를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원래 뜨개를 그냥 노트에다가 표시를 하거나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정확하게 언제 시작을 했는지 알 수가 없고 얼마나 걸렸는지 그 다음에 어디까지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를 잘 모르니까 조금 나중에는 좀 늦어지는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어지는 세워라 내워라 하게 되는 그래가지고 기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요 카라 부분을 다 했고요.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경사뜨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맞아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카메라를 킨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이거 뜨기 전에 소문을 듣고 이렇더라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차트가 반만 있다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업데이트가 돼서 반만 있지 않아요. 다 있습니다. 전체로 나오는 차트 도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헷갈릴 일이 없을 것 같다입니다. 그리고 점원 셜로우 부분도 제가 차트로 점원 셜로우 부분이 나와 있는 건 좀 처음이라 가지고 어제 이제 이걸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실 조금 쫄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차트 도안을 제가 만들어 보기도 했고 제 도안 중에서 몽그리 스웨터도 차트 도안이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읽는 거는 어렵지가 않은데 이게 점원 셜로우 부분이 들어가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는 부분이라서 좀 낯설게 느껴졌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서술형 도안보다는 차트 도안이 조금 더 쉽게 읽혀지는 것 같아요. 어떤 단에서 이거를 돌려야 되는지 아니까 요 정도 떠가지고 지금 이 뒤쪽 판 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경사뜨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랩 패턴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저는 랩 패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랩 패턴 어려워요. 저는 점원 셜로우가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늘림 끝났어요. 이제는 레글런 늘림 해주면서
쭉 몸통단 떠주면 돼요. 무늬가 참 예쁘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마음에 듭니다. 사이즈가 어느 정도까지 차이가 있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여유 있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돌아갈 것 같아요. 이거 양성이죠? 아니 이게 이거 붓자마자 티 있는 부분이 엄청 티가 되게 연하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붓자마자. 그리고 시간 좀 지나니까 저렇게 됐어요. 제가 독감인 줄 알고 검사를 오늘 아침에 받으러 갔다 왔어요. 학생들이 독감에 걸린 친구가 2명이 있었거든요. 그때 바로 격리를 해가지고 바로 맞닥뜨린 건 아니고 한 며칠 있다가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전 당연히 독감일 수도 있겠다 했는데 그 약을 받았어요. 약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약 먹다가 배부를 것 같아요. 제가 약발이 잘 안 드는 편이 아니에요, 진짜. 저녁되는데 근데 엄청 심해지고 이게 딱 필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코로나 경력직 아닙니까? 그때 딱 증상이 있는 게 아주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이 느낌이 이게 낯설지가 않아. 그래서 CT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도 카메라를 켰다는 거에서 진짜 저는 너무 소름 끼쳐요. 아주 그냥 세계 제일 유르바 되겠어 아주. 아무튼 그래서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아픈 거야 그래 뭐 시간 지나면 난 견딜 자신 있어요. 근데 와 이거 일을 어떻게 빼야 되는지 이게 진짜 너무 너무 깝깝한 거예요. 다 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어떻게 다 채우지? 또 다시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코를 몇 번을 쑤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그걸 내일 또 쑤셔야 되네. 근데 오늘 저녁에 쑤실 때도 눈물 약간 찌끔했거든요. 이게 사람이 적응의 동물인가 봐요. 재작년까지 이게 쑤실 때는 괜찮았는데 오늘 쑤셔야 된다니. 그럼 난 총 코를 6번 쑤시는 거네. 콧구멍이 2개니까. 이 말을 많은 거 보니까 아직 덜 아픈 거겠죠? 진짜 증상이 진짜 낯설지 않았어. 이게 진짜 독감이 아니라는데 왜지? 내가 감기를 한두 번 걸린 것도 아닌데 이건 감기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맞다. 그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걸리면은 입맛이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저번에 그랬거든요. 쓴맛이 막 엄청 극대화되거든요. 진짜 아무 맛도 안 느껴지고 쓴맛이 쫙 극대화됐었단 말이죠. 아까 근데 물을 먹는데 진짜 그때는 독감이라고 생각했지 코로나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거의 1년 반 만에 걸리는 거라서 1년만 넘었네. 그래가지고 정말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물이 쓴 거예요. 삼다수가 쓴 거예요. 여러분 삼다수 단편이거든요. 물 중에서. 삼다수가 쓴 거예요. 쎄하다 싶었어요. 쎄하다. 그때부터 약간 이거 그때랑 비슷한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다가 지금 밤 한 1시 반인가? 지금 몇 시냐면 2시군요. 이 몸을 자꾸 두들겨 패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더 진해지네. 미쳐버리겠네 진짜. 안 되는데. 여러분 저 병원은 안 갔고 전화만 했어요. 어제 독감약 받아온 거에 타이레놀 하나 먹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좀 열심히 찾아봤어요. 왜냐면은 요즘은 또 코로나 격리 그 기준이 다르고 하니까 어떻게 검사를 받게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확실해진 상황에서는 병원 측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대요. 치료제가 또 딱히 코로나 치료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는 이미 약 처방도 받아온 상태잖아요. 이게 증상에 따라서 약 처방을 해주는 상황이 있고 딱히 뭔가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거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가지 않고 말씀만 드렸어요. 어떻게 됐는지.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격리하면서
그 받은 거를 먹으면 된다. 이제야 조금 쉴 준비가 됐습니다. 사실 쉬는 것도 아니죠.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하는 걸로 하고 집에만 갇혀 있는 걸로. 저번보다 조금 그래도 상황이 괜찮은 게 뭐냐면은 막 못 움직이고 그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침 때문에 잠을 엄청 못 잤거든요. 어제 한 5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기침이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원래 처음에 코로나 걸렸을 때는 막 몸에 열이 좀 많이 나가지고 진짜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폐가 터질 것 같고.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지간에 독감으로 오해를 하긴 했지만 독감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증상에 맞는 주사도 미리 맞았고 2방 맞았거든요. 그래서 주사도 미리 염증 주사랑 기침 먹는 주사를 미리 처방을 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약도 미리 받아서 미리 복용을 한 거잖아요. 좀 더 막 심해지는 뭐 2일차, 3일차가 되기 전에. 그래서 어쩌면은 그렇게 미리 대응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 정도까지 조금 버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된 참에 열심히 떠가지고 옷도 완성 얼른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좋게 생각해야죠. 이 슬기로운 격리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무늬가 너무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진짜. 케이블이 이 옷에 비해서 작아가지고 이 정도만 보이는데 이렇게 카라가 접혀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가 원작 사이즈보다 확실히 좀 약간 얘도 떠봐야지 확실히 아는 것 같아요. 제가 게이지를 내보긴 했지만 충분히 저한테 맞을 것 같은 사이즈로 나오고 있어요. 되게 오버핏일 거다라는 건 아직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촉감도 너무 좋고 저 이 실 진짜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무게감은 어쩔 수 없이 있어요. 왜냐면 열합? 10합으로 했기 때문에 무게감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같은 캐시미어 5%실 2개를 구입한 이게 2번째거든요. 캐시미어 5% 실을 구입을 해본 게. 근데 이 실이 조금 더 뭐랄까 약간 부드럽기는 덜한 것 같아요. 기분상일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샀던 거랑은 함량이 아마 달라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그 같은 캐시미어 5%더라도 같이 배합된 실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기가 얘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은 약간 덜해요. 그렇지만 충분히 부드럽고 조금 수분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손에 땀이 없는데 지금은 손에 땀이 없어요, 겨울에는. 근데도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좋아요. 보풀도 잘 안 일어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꼬임이 없는 실만의 모양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뜨기 어렵고 간혹 가다가 한 줄씩 튀는 부분이 있기도 있어요. 요런 식으로. 근데 뭐 얘는 되게 심한 거 아닌 이상 전 그렇게 신경 쓰이지는 않습니다. 요런 게 신경 쓰이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꼬임이 있는 실을 선택을 해서 만드시는 게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나름의 이 꼬임이 없는 실에 나름의 만들어지는 그 모양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 디자인이랑도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디자인 자체가 엄청 깔끔하게 떨어지는 실보다는 어쨌든 올드 패션드 가디건이기 때문에 요 조금은 러프하게 보이는 그런 질감도 그 나름의 또 매력이 또 있는 것 같거든요. 나 왜 이렇게 아프니까 이해해주세요. 여기 목이 너무 늘어났다. 예상치 못하게 시작되니 코로나 격리 기간을 충분히 위로해줄 수 있을 만한 스웨터가 될 것 같습니다. 얘 아니었으면 심심해서 어떻게 할 뻔했어. 여러분, 저 드디어 소매 분리단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여기가 엄청 협소해가지고 다 펼쳐놓기가 조금 어려운데 여기가 이렇게 목 있는 부분이 되고 분리하는 곳까지 전부 다 왔어요. 진짜 케이블이 100cm일 거예요, 이게. 100cm 케이블인데 제가 갖고 있는 케이블 중엔 이게 제일 길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도 코가 엄청 많아가지고 완전 이렇게 타이트하게 내버렸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옮겨주고 이 케이블을 좀 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마코 있는 부분까지 다 해준 상태예요. 이제는
여기서 코를 옮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부터 이쪽까지 이제 소매를 분리를 해주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쓰고 싶은 뜨개템이 또 하나 생겨가지고 제가 그거를 구입했지 뭡니까? 짜잔! 꽤 핫한지 오래된 뜨개템인데 뭔가 다른 거에 집중하느냐고 요즘은 뉴 뜨개템을 별로 사지 않고 있었어요. 그 항상 케이블 옮겨줄 때 너무너무 귀찮은데 이게 그래도 비교적 그 해놓기도 좀 쉽고 옮기기도 되게 쉬울 것 같더라고요. 약간 쫄대 같은 그런 느낌인데 색깔이 되게 다양한 게 있고 검정색이 있고 하얀색이 있더라고요. 깔끔하게 보기에는 하얀색이 저는 좀 더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레인보우를 구입하고 싶긴 했었습니다. 또 구입을 하게 될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옷 전체적인 색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색으로는 또 흰색이 괜찮겠다 싶기도 했고 이게 흰색 옆에 베스트 상품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잘 팔린 상품이라고 어떻게 표시가 돼 있길래 사실 더 마음이 이끌린 것도 있습니다. 저 약간 여론에 잘 휩쓸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줄이 아니어가지고 보관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죠. 혹시 저보다도 더 늦게 아시게 되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이 줄이 이렇게 가운데 보면은 구멍이 있습니다. 제 카메라가 잘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저희 카메라가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미세해서 잘 안 잡히긴 하네요. 바늘 끝에 이렇게 딱 껴줍니다. 바늘 끝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제 테이블이 하얀색이라서 더 잘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바늘 끝에 껴져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옮겨주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빠질까봐 조금 불안하긴 하다. 쭉쭉 한번 그래도 걱정 없이 옮겨줘 볼게요. 와, 근데 진짜 간편하긴 하다. 원래 쓰던 바늘 그냥 그대로 쓰면 되니까. 자, 이렇게 다 옮겨줬고요. 이제 이 쫄대 있는 부분을 딱 빼주고 다시 잠깐만 마개 해주고 분리해준 곳은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여기만 이렇게 분리됐죠? 그냥 이렇게 묶고 싶던데 그냥 이렇게 묶으면 될까요? 근데 진짜 안 풀어지긴 하겠네요. 이게 그 끈의 특성상 풀을 때도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웬만하면은 안 풀러질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억지로 막 이렇게 한 거 아닌 이상. 이렇게 다 분리를 해줬어요. 이제 이 문판 부분을 쭉 주머니 만드는 부분까지 떠주고 올 거예요. 주머니가 달리는 곳이 생각보다 조금 제가 입었을 때는 위쪽에 위치할 것 같아서 아직까지 아리까리하기는 합니다만 어떤 분은 키가 저보다 크신 분들은 뜯어 보니까 이 주머니 있는 부분이 거의 가슴 쪽에 달려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주머니도 처음 만들어보고 그러는 거라서 살짝 긴장이 되기는 하지만 한번 끝까지 또 주머니 만드는 것까지 몸통 쪽쪽쪽쪽쪽쪽 떠보도록 할게요. 지금 주머니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정도 크기로 이제 주머니 만들어주는 단위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도안에서 하라는 대로 코를 다른 곳에다가 잠깐 옮겨줘야 됩니다. 얘도 스티치 홀더에다가 옮겨줄 생각인데 스티치 홀더가 지금 2개 썼고 하나를 잘라서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편하네요.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어요. 케이블도 어떻게 걸어놓다 보면은 모자르거든요. 당장 써야 되는데. 근데 빨리빨리 옮겨놓을 수가 있으니까 편한 것 같아요. 반으로 잘라도 소매 있는 부분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하라는 대로 이거 분리해주고 빼준 다음에 1, 12, 13, 14, 15, 뜨기 이렇게 표시해줘야 돼요.
웬만하면 저의 그 예상과 생각을 전혀 이 도안에는 담지 않고 있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예단을 해서 뜨는 거 하지 않고 있어요. 늘 그러다가 프로쇼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옷은 진짜 너무 예쁘게 뜨고 싶다라는 욕심이 강해서 너무 즐거운 그 남의 도안을 보고 뜨는 작업이기 때문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여기에 내 생각을 일체 투영하지 않겠다 그러고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해줬고 이 코는 주머니 안쪽 면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은 거는 안쪽으로 이렇게 두고 코 잡아주고 올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줬거든요. 이렇게 주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 주머니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루해가지고 구멍만 만들어가지고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이렇게 구멍이 되는 건데 이제 이대로 쭉 떠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도안에서 나오는 것처럼 길이가 되면 이 주머니 안쪽 면, 이쪽 면을 또 이렇게 떠줄 겁니다. 원래는 소매 뜨려고 감아놓은 실들이었는데 주머니만 떠줄 때는 새로 연결을 해줘야 돼가지고 얘 잠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소매 뜰 때 이 실로 끝나야 되거든요. 이게 제가 재보니까 400g 정도 돼요. 400g으로 당연히 소매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제가 감은 거라 가지고 길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기침은 진짜 오래 갈 것 같아서 조금 고생 좀 할 것 같습니다. 25cm 정도 남기고 시작하라고. 줄잘 갖고 가기 귀찮군요. 저 그리고 그 앞판에 보면은 메인 무늬 중에서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2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됐을 때는 무조건 다 좌우 대칭인 줄 알았어요. 중간에 이렇게 반을 갈랐을 때 이 꽈배기가 들어가는 게 이쪽 방향이면 여기는 이쪽 방향은 무조건 다 좌우 바팅인 줄 알았는데 디자인을 보니까 원작 디자인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큰 다이아몬드는 대칭이 아닙니다, 방향이. 조금 조그만한 꽈배기들 있죠. 걔네들은 다 대칭으로 진행이 되는데 메인 다이아몬드는 대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칭이 아니라고 해야 될까? 방향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확인 안 했으면은 원작이랑 다르게 떴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러하답니다. 그래서 다 대칭이 아니라는 거. 전 이제 말하면서 하니까 헷갈리니까 잠시 차트를 보고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귀엽죠? 지금 여기 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 몸판이랑 뜨는 거랑 요거 뜨는 거를 지금 따로 잡고 있어가지고 실이 난리가 났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뜨는 거 아니면 못 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되게 금방금방 여기만 뜨면 돼가지고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따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여기 이렇게 해주라는 대로 돗바느질 했어요. 이렇게 안쪽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티 안 나죠? 지저분하지 않죠? 겉면에서 보면 이렇게. 얘는 정리해줘야 되는 실이어가지고 그냥 이따가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고. 귀여운 것 같아요. 다른 한쪽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주머니도 끝입니다. 예. 짜란. 밑단 시작했어요. 고무단 시작했고 여기 양쪽 주머니 다 연결했습니다. 주머니도 생각한 것보다 더 깔끔하게 됐어요. 좀 겁먹었었거든요. 주머니를 처음 만들어봐서. 늘 처음 하는 거는 사실 살짝 겁이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놓고 나면은 진짜 뿌듯한 것 같아요. 쪼그라드는 거 없이 하려고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중심코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심코를 기준으로 또 들어가는 꽈대기 방향이 달라져요. 이런 디테일이 진짜 좋은 옷인 것 같아요. 위에서도 이렇게 시작하고 밑에도 동일한 패턴으로 끝나는 디자인이에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저 드디어 몸통 있는 부분 다 떴습니다. 끝 마무리도 너무 예쁘고 이런 꽈배기 디테일이 너무너무 잘 설계가 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쁘죠? 진짜 뿌듯합니다. 이제 팔만 하면 되는데 팔이 되게 이상하게 제가 케이블 지금 짧은 케이블이 분명히 많았는데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짧은 케이블을 또 사야 될 것 같아요. 여요. 스티치 홀더를 왜 이제야 샀나 싶을 정도로 너무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2, 4, 6, 8, 10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죠. 저는 이 정도면은 제가 지금 뜬 지 2주 정도 됐거든요. 딱 2주네요. 오늘 딱 2주 됐는데 이 정도 뜬 거면은 진짜 많이 뜬 겁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니터가 아니기 때문에 전 속도가 빠르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이번 작품 하면서 진짜 이거 실 감는 거를 그래도 많이 배웠어요. 나가야 되는데 원래는 수업 시간이 살짝 나가야 될 시간이 조금 갑자기 늦춰져가지고 이렇게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카메라를 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팔 있는 부분을 이만큼 떴어요. 조금 더 빨리 완성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요 며칠 뜨개 시간이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팔은 진짜 각 잡고 뜨면은 한 이틀이면 완성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뜨개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은. 그리고 이미 몸판에서 충분히 이 바쁜 꽈배기 만들기를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씩 이렇게 오래 걸리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단지 그냥 바쁘다는 거. 그래서 열심히 뜨고 있습니다. 열심히. 패턴을 보지 않더라도 그냥 외워서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패턴이 엄청 어렵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 이번에 거는 좀 욕심이 작가님이 만드신 이 차트를 엄청 꼼꼼하게 보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외우지 않고 진짜 아이패드로 하나하나 다 표시하면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몸판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걸리잖아요. 시간이 넓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시하는 게 귀찮지 않은데 소매는 원통이기는 하지만 이게 짧잖아요. 몸통보다. 그래가지고 요거 한 줄 하고 표시하러 가고 한 줄 하고 표시하러 가고 이게 조금 귀찮은 부분이 있긴 합니다. 요즘 이제 패딩 꺼내가지고 입을 때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에다가만 넣으니까 자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다가 그냥 걸쳐놨어요. 아, 그리고 또 막간의 TMI를 좀 말씀드리자면 뭐가 묻은 게 아니라 요즘에 얼굴이 뒤집어져가지고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도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끼니까 진짜 물론 그 전에도 피부가 좀 예민하긴 했어요. 딴 때보다. 그래서 딴 때보다 좀 되게 민감하다 싶기는 했는데 마스크를 끼니까 이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 턱 있는 부분만. 그래가지고 아이고 세상에나 붙여놨습니다. 하는 수 없죠 뭐. 오늘 뜨개 시간이 확보가 제대로 된다면은 충분히 뜰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일단은 어떨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짜잔! 소매를 완성했습니다. 원래 있는 것보다 살짝 이 꼬인 거 있잖아요. 이거 한 코 꽈배기? 이 부분이 조금 더 길어 보이실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를 조금 더 늘렸어요. 이제 이렇게 떠놓고 보니까 저한테는 약간 기장이 조금 짧을 수도 있다라는 느낌으로 완성이 되더라고요. 팔 분리하는 부분이 꽤나 밑으로 내려온 느낌이에요. 가오리핏까지는 아니어도. 그래서 약간 이렇게 팔을 올렸을 때 소매의 기장이 좀 안쪽으로 조금 더 당겨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확 짧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맨 끝에 들어가는 한 코 고무띠도 조금 더 뜨고 그리고 한 코 꽈배기로 들어가는 고무단 이 디자인도 조금 더 떴어요. 이런 그 디테일한 디자인을 잘 보여주는 실이었어가지고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목표는 이제 이 나머지 팔을 이틀 안에 뜨는 거예요. 가능하겠죠? 다행히 버튼 밴드는 다 한 거라서 진짜 팔만 떠주면 단추만 달면 되니까 이게 진짜 편하네요. 그럼 오늘 또 열심히 또 스파트를 올려볼게요. 팔을 다 완성하고 왔습니다. 실도 다 정리를 해서 이제 단추만 달아주면 끝입니다. 예! 오늘 달아줄 단추는 또 레어메이드. 이 단추는 제가 저번 브이로그 때 그 다이소 옷 만들 때 썼던 단추인데 크기가 큰 단추고 그때는 블랙 컬러였는데 이번에는 브라운 컬러로 주문을 했어요. 양. 이 테디베어 단추가 18mm랑 23mm가 있었는데 옷 자체가 제가 좀 크게 제작이 됐잖아요. 조금 여유 있는 핏으로 제작이 되기도 했고 단추가 작은 사이즈가 들어가면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대봐도 지금 이게 23mm거든요. 근데 그렇게 크다라는 느낌 많이 안 들죠. 그래서 23mm로 작업하면 됩니다. 열심히 또 달아줘 볼게요.